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도면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적용 기사 또는 천학 기사, 이 도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제 기출됐던 문제들이 굉장히 여러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유형들이 또 나올 수도 있지만 또 그 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은 또 새로운 유형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유형들은 여러분께서 계속 반복 연습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은 이제 틀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한 번 정도 풀어 가지고는 완벽하게 생각이 안 납니다. 이제 보면 그래서 한 2번 정도는 풀어봐야 그 기억이 나죠. 시험 보기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똑같은 거를 한 2번 이상 그려본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기출 문제 나왔던 문제들은 다 풀어봐야 됩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고 유형이 패턴이 워낙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그린 공원이나 뭐 소공원이나 이런 개념들이 나오면은 개념은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응용을 하게 되면 되지만 그런 유형이 아닌 뭐 사적지나 주차장이나 뭐 주택 정원이나 또는 뭐 옥상 빌딩, 옥상 정원이나 또는 생태 정원, 생태공원 같은 이 완전 패턴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려보지 않은 게 나왔다 그러면 거의 손을 대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유형들이 새롭게 바뀌는 유형들이 있으면 한 번씩은 다 그려봐야 된다는 것을 이제 좀 염두에 두시고 도면은 어쨌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이게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의를 듣고 이후에 여러분이 직접 도면을 그려보고 그 그린 도면들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확인하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내가 그린 것들을 다시 답안지랑 좀 비교해서 맞춰보고 내가 엉뚱하게 그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잘 그려진 사례의 모범 답안을 좀 베끼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좀 베끼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내가 익숙해진 그걸 가지고 이제 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린 도면이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답을 좀 보시면서 그 답안에 맞는 걸 이용. 그리고 또 답이라는 것이 또 모범 답안일 뿐이지 정답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어떤 패턴들이 있고 유형들이 있고 그게 수종들이 골고루 다양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범 답안일 뿐이지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어떤 기본적인 패턴이나 이런 것들은 요구되는 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수종을 선택하고 여러 가지 디자인을 잡는 것들은 다 각자 다르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잘된 모범적인 사례들을 이제 갖다 놓은 거니까요. 그 사례를 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피드백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다음번 그릴 때 그런 것들을 다시 반복해서 실수하지 않고 또 그런 걸 맞춰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우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자, 도면은 이제 어떤 출제되는 그런 어쨌든 배점 상태가 뭐 100점 만점에 도면이 60점이고 적산이 40점이죠. 그래서 도면 같은 경우는 기사 같은 경우는 석장을 그리고 그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2장을 그리는데 물론 이게 이제 산업기사도 석장을 그린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지금은 한 2장을 그리죠. 그래서 도면은 기사 같은 경우는 3시간이 소요되고 3시간을 줍니다. 시험 시간을. 적사는 1시간 반.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2장을 그리기 때문에 2시간 반을 주죠. 그래서 어떤 도면을 석장을 줄 때는 개념도를 하나 그리고 시설 배치도를 하나 그리고 그다음에 식재 계획 평면도를 하나 그리죠. 식재 평면도 석장을 그린다든지 또는 그 색상 안에 뭐 단면도가 추가로 들어간다든지 또 상세도가 하나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지만 추가로 들어가더라도 석장으로 끝내요. 넉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너무 많은 또 시간이 또 소요되기 때문에 3시간 한도 안에서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개념도를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단면도 같은 경우는 좀 나올 수가 있어요. 단면도 그리고 그 다음에 식재 평면도와 시설물 평면도를 하나로 그려요. 하나로 모아서. 그래서 도면을 2장을 그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A2 용지를 가지고 2장 내지 석장으로 그리는 것이고 도면을 그릴 때는 2시간 반에서 3시간 이렇게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점수를 우리가 도면 점수는 최소한 60점이 만점이니까 여기서 한 30점 이상 받아야겠죠. 그러면 한 40점까지. 그리고 시간 안에 그려내기만 하면 40점 정도는 주더라고요. 이 도면을 물론 이제 잘 그리고 따라서 또 좀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려내기만 하면 우선 완성만 시키면 이제 완성을 못 시키면 우리가 채점에서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그려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빨리 그리는 것들이 우선이에요. 제가 볼 때. 처음에는 좀 천천히 그리면서 꼼꼼하게 그려야 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빨리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3시간에 그린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많은 연습과 반복이 있어야지만 그 3시간 안에 도면이 그릴 수 있도록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연습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연습해서 외워야 되는 거죠. 외우지 않으면 그게 시간이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보고서 그리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A2 용지, 트레이싱지를 씁니다. 일반 100도를 쓰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싱지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밑에 있는 그림을 엎어가지고 다시 또 윤곽선이나 테두리선이나 윤곽선 또는 경계선에 들어가는 어떤 시설 배치는 똑같이 베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이렇게 빨리 단축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는 이제 트레이싱지를 엎고 그리기 때문에 나중에 하다 보면 다 요령이 터득이 돼요. 자, 일반적으로 설계 대상지는 이제 뭐 주택 정원도 나오고 최근에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소공원, 근린공원 자주 많이 나오죠. 특히 근린공원. 그 기사시험 근린공원이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광장이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 업무용 빌딩, 그다음에 생태공원, 주차장, 사적지 같은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유형들입니다. 자, 작업을 하는 유형에서는 일단 베이스 맵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주어진 그런 문제를 읽어보고 이걸 베이스 맵을 작성하는 겁니다. 베이스 맵. 그래서 기본 계획, 기본 설계죠. 기본 설계도를 작성하는데 이 베이스 맵을 작성하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가 소요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을 배분하는 거죠. 공간 이제 개념도라고 하는데 이 개념도를 배분하는 게 약 한 30분 정도를 소요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배치하는데 시설물 배치를 약 1시간. 그 다음에 식재하는 식재 평면도를 그리는 식재를 하는 식재가 한 1시간. 물론 이제 표제량까지 다 포함해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설계 조건을 막 주어집니다. 설계 조건들을. 그래서 이 설계 조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다음에 해서는 안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제약 조건을 두는데 보통 옹벽 같은 경우는 지우죠. 옹벽에다가 어떤 제약 조건이죠. 그런 거를 식재를 한다든지 시설물을 올리기가 어려우니까 지형의 고조차 같은 거, 이것도 제약 조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차폐를 해야 되는 지역들이 있다. 그럼 차폐 식재를 해야 되죠. 제약 조건. 기존에 수목이 있다. 기존 수목을 살릴 것이냐, 그 다음에 없앨 것이냐. 살린다? 그럼 살리는 것도 이제 그것을 살려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약 조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도입되는 그런 공간들은 뭐 휴게 공간, 휴게 시설들이죠. 놀이 공간, 놀이하는 어린이 놀이터, 운동 공간, 광장, 그 다음에 뭐 주차장, 그 다음에 전시 공간, 그 다음에 녹지 공간, 이런 식으로 공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어지거나 또는 우리가 디자인을 하면서 공간을 만들어 가야 되죠. 창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들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공간의 규모가 정해지면 공간의 규모가 면적으로 주어질 수도 있고 가로 곱하기 세로로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어지지 않는 경우는 적당한 그런 그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규모를 설정해서 공간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차량 동선이 있다든지 또 보행 동선이 있다든지 이런 게 등장하게 되면 차량 동선은 폭원을 편도로 보통 하나 왕복을 하게 되면 6m는 필요하죠. 차선이 6m. 그 다음에 보도 같은 경우는 산책로는 한 2m 정도. 물론 이제 산책로 말고 보행 동선 같은 경우는 뭐 주동선은 한 4m까지, 한 3, 4m까지도 이제 확보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적용되는 수종들도 뭐 남부지방 수종이냐, 중부지방 수종이냐 이거 맞춰서 이제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 중부지방인데 남부지방 수종 심으면 안 돼요. 그럼 감점 대상이 되죠. 또는 이제 완충 식재하라, 차폐 식재하라. 또 차폐해야 될 공간, 완충 식재해야 될 공간, 또는 경관 식재, 또는 요점 식재 이런 것들을 주어지게 되면 그걸 정확하게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그 위치에다가 그것을 식재를 해야 되죠. 자, 이런 것들이 또 식재를 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베이스 맵을 작성하는데, 자, 현황도를 주어지고 현황도를 그대로 베이스 맵을 이제 옮겨 나와야 되는데, 그게 축척에 맞도록 그걸 확대해야 됩니다. 자, 도면은 이제 문제는 조그맣게 주어지죠. 근데 그거를 A2 용지에다 크게 확대해야 되니까 그 확대하는 방법 알아야 되겠죠. 확대를 해서. 그래서 이제 중심 센터에서부터
찾아 나간다든지 아니면 스케일을 가지고 재가지고 500분의 1 현황도가 주어졌다. 그걸 200분의 1 그려라. 그러면 그걸 500분의 1로 재가지고 200분의 1을 다시 스케일을 바꿔서 그리시면 돼요. 그 스케일 읽는 방법들을 여러분이 좀 익히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선을 긋는 것들 계속 선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선도 안 그어보면 굉장히 삐뚤삐뚤하고 시간 걸리고 힘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자꾸 습관이 되도록 선을 긋는 연습들을 해야 됩니다. 선 긋기, 이거 우리가 전문적인 그런 공부를 하게 되는 뭐 이런 조경학과를 다닌 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그죠? 또는 이런 선을 긋는 그런 제도를 하는 그런 수업에서는 선 긋기만 합니다. 선 긋기. 한 학기 내내 선 긋고 뭐 글씨 쓰고 뭐 기초적인 것들만 계속 하게 되죠.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글씨 쓰고 선 긋고 이게 기초거든요.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실력이 빨리빨리 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기본기를 익히기 위해서 계속 선을 긋고 글씨 쓰고 막 하는 것들이 몸에 배어야지만 이게 빠른 속도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도면의 구성 요소 중에 도면의 외곽선을 꼭 쳐야 되고, 윤곽선이라고 해서 테두리선, 테두리선 치고 표절하는 꼭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스케일과 방위를 꼭 넣으셔야 돼요. 이거 안 넣으면 다 감점되죠. 감점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도면보다 어떤 베이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설계 개념도를 그려나갑니다. 설계 개념도. 개념도는 개념을 잡는 거죠. 공간을 어디다가 놔둘 것이냐, 어떤 공간을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 어느 정도 규모로 만들 것이냐, 그리고 동선과의 관계를 어떻게 고려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어느 장소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어느 규모로 배치할 것인가를 이제 선택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공간을 배치하는 설계 개념도입니다. 자, 그거 할 때 주동선, 보조동선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리고 공간이 동적 공간이 정적 공간인지 공간이 나오고, 그런 휴게, 놀이, 운동 공간, 주차 공간, 뭐 광장, 녹지 공간 이렇게 공간이 또 주어지고요. 또 식재 공간, 어떤 식재를 할 건지. 자, 이거는 꼭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합니다. 다이어그램. 뭉뚱그려 가지고 이렇게 정확한 면적을 내는 게 아니라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기본 설계도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물 배치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기본 설계를 시설물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공간을 맞도록 공간을 잡아가지고 정확하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각종 시설물들을 집어넣는 거죠. 그게 맞도록 주어진 시설물들이 있어요. 그 주어진 시설물들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동선을 만들어서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런 단면을 끊어가지고 단면 설계를 해 나가야 됩니다. 자, 이게 기본 설계도, 기본 계획도, 그러니까 시설물 배치 계획도, 배치도에 어떤 해야 될 그런 우리가 숙제, 그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배식 설계도는 이제 식재를 하는 거죠. 식재 평면도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수종을 먼저 선정하는데 수종 선정이 이제 중부지방이냐 남부지방이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런 것들이 점수가 배점이 되어 있어요. 기능에 맞도록 배식을 해야 됩니다. 어떤 기능들이 주어지거든요. 요점 식재하라, 차폐 식재하라, 유도 식재하라, 경과 식재하라, 이렇게 어떤 기능이 주어지는 기능에 맞도록 배식하는데 이 배점이 굉장히 높아요. 한 7점 정도 배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식재 계획도에서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수목을 표현하는 방법들. 자, 이거 다 배울 텐데요. 수목을 표현하는 방법도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 깨끗하고 정확하게. 그래서 이것도 수목 표현도 점수를 한 4점 정도를 주어지고, 인출선을 긋죠. 이제 수목을 그린 다음에 인출선을 그어가지고 인출선 쓰죠. 이 내용들도 점수를 배점합니다. 그 다음에 수목 수량표를 작성하는데 수량표 작성도 점수가 한 배점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20점, 식재 평면도 20점, 그 다음에 시설물 평면도 20점, 설계 개념도 10점, 그 다음에 베이스맵 뜨는 것들이 이제 10점, 이렇게 해서 60점,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자, 그럼 이 60점 중에서 우리는 몇 점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한 40점까지만 받으면, 40점까지 받으면 적산을 그저 반타작만 해도 합격할 수 있는 거죠. 40점 작성으로 가야 돼. 근데 일반적으로 도면을 이제 어떻게든 내기만 하면 40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조금만 더 정성스럽게 글씨를 쓰면은 더 이상도 받을 수가 있고, 점수를.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현황도를 그리고, 현황도는 주어지거든요. 그 주어진 현황도를 우리가
저 답안지에다 그려 놓는 것이 일단 첫 번째 과제예요. 그래서 외곽선을 먼저 그린 다음에 표제란을 만들고 그 안에 현황도를 세팅하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제일 처음에 준비해야 될 제도용품들을 챙겨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외곽선을 테두리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굵은 펜으로 써야 되니까 0.9mm 이상 되는 그런 굵은 펜으로, 또는 뭐 홀더 있죠, 홀더로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굵은 펜으로 윤곽선, 외곽선을 다 치고, 그 다음에 표제란을 만들어 놓고 표제란의 내용들을 미리 구상을 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스케일 방위를 꼭 그려놔야 됩니다. 스케일 방위 안 그리면 도면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점수를 배점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황도를 작성할 때 스케일을 잘 가지고 잘 맞춰서 현황도를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개념도를 작성하는데, 개념도는 시간이 약 한 30분 정도가 소요돼요. 근데 30분을 처음에 개념도를 다 쓰지 말고, 처음에 개념도는 전체 형태만 잡아요. 형태만. 한 15분 정도 사이에 형태만 잡고, 나중에 평면도 작성을 다 100식도까지 한 다음에 마지막에 개념도를 다시 한번 완성시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개념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공간을 배치를 했어요. 이렇게 여기는 무슨 공간으로 만들겠다, 여기는 무슨 공간이다, 동선이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이렇게 어쨌든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긴 하지만 공간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공간을 다 그려가지고 뭐 글씨 쓰고 막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설들 배치를 그리려고 딱 올려서 보니까 조금 안 맞는 거예요. 오차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 오차가 나면 어떻게 돼요? 오차가 난 대로 일단은 그 평면도를 우선 작성을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오차가 난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개념도를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공간을 다시 설정한다든지. 그러면 다 그린 걸 또 지워서 수정하면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둘로 나누어서 공간 개념도를 먼저 아웃라인만 먼저 잡는 거죠. 큰 맥만 잡는 거예요.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시설물들은 이제 실제로 시설물을 그려가면서 그것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개념도를 먼저 한 50% 정도만 이렇게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평면도 작성을 2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개념도로 돌아가서 개념도를 완성해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야지만 시간을 빨리 줄일 수 있고, 개념도는 그래서 평면도가 완성되면 개념도는 쉬워져요. 이미 선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더 빨리빨리 이렇게 기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렇게 해서 배점이 되어서 이 2개 합쳐서 30분, 그 다음에 1시간, 1시간, 여기 30분. 그래서 3시간 안에 그리는 것을 이제 연습을 하자. 뭐 이런 내용들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우선 제도판. 자, 제도판은, 개인 지도판은 다 시험장에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도 제도판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 제도판이 망가지거나 또는 뭐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쓰고 있는 제도판과 똑같지 않을 수도 있죠. 물론 이제 가서 미리미리 점검해서 이렇게 고장난 것들, 고장난 바꿔달라고 해야 되죠, 빨리. 그래서 고장나지 않는 걸 점검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내게 있으면 내 걸 가져가셔도 된다. 그 제도판은 어떤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쓰는 거죠. 뭐 지금 요새 뭐 이 제도판을 가지고 쓰겠습니까? 다 CAD로 작업을 하니까 좀 아깝긴 하죠, 살려고 하면. 자, 그렇지만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제도판이 있고 그 차이가 굉장히 표가 많이 나요. 제도판이 없이 시험을 치른다는 것은 그냥 평지 깔고, 그 다음에 뭐 제도판이 없으면 물론 이제 T자를 올려놓고 삼각자를 올려놓고 그리면 되겠죠. 근데 뭐 T자 하나 사는 것도 이제 금액이 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럴 바에는 제도판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그리는 게 좋겠죠. 자, 제도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책상으로 되어 있는 제도판이 있고, 이 책상으로 제도판은 이 높낮이 조절도 가능해요. 이 경사 조절 당연히 가능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제도판까지 있는 그 다리까지 있으면 비싸니까요. 그냥 휴대용 평형 제도판이죠. 그러니까 책상 위에다가 제도판 올려놓고 쓰는 거죠. 그럼 이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못하는 거죠. 높이 조절은 불가능하고 이 각도 조절만 가능합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럼 집에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보통 일반적 규격은 96cm 곱하기 60cm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질판 또는 자석으로 된 자석판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 거는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싼 거는 뭐 한 20만 원 정도. 근데 더 비싼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15만 원 이상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한 12만 원 정도요. 또는 10만 원, 15만 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좀 싼 것도 있고요.
인터넷이나 또는 뭐 이런 도매나 이런 데서 구매하면 좀 더 싸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능 제도기. 자, 그다음에 3개가 있고요. 삼각자나 눈금자나 각도기 등의 여러 가지 기능을 겸할 수 있는 눈금이 되어 있는 그런 자를 만능 제도기라고 합니다. 제도판을 선택할 때는 일단은 뭐 새 거를 갖다 놓으면은 뭐 제도판이 깨끗하니까 좋은데 자꾸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 보면 뭐 칼질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안에 울퉁불퉁하게 들어갔다든지 테이프 자국이 남았다든지 그래서 자꾸만 오르고 내리면서 이물질이 끼거나 이렇게 자꾸만 번지면서 도면이 지저분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도면 같은 거는 깨끗하게 쓰려면 내가 그리면서 이렇게 손으로 막 자꾸 그리다 보니까 자꾸 이게 번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저분해지는 것도 있지만 시험 보는 이제 도구들 있잖아요. 특히 자를 왔다 갔다 하면 또 이게 제도판에 달려 있는 이런 것들을 청소를 부지런히 해줘야 돼요. 부지런히 깨끗하게 해줘요. 시험장 가기 전에 꼭 청소하고 가세요. 이거 자나 이런 것들 꼭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한 상태로 가야지 이 자에 묻어 있는 시꺼먼 것들이 계속 묻어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도면의 크기에 적합한 규격을 가지고 있는 제도판, 그리고 이 경사 조절 가능하고 높이 조절 가능하기 좋죠. 그리고 이제 평탄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제도용 자에는 T자를 쓰는데 이 T자는 제도판이 있는 경우에는 T자는 필요 없죠. 제도판에 T자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이건 I자라고 그러는 일자자가 달려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T자를 쓸 필요가 없는데 이거 그냥 책상 위에다 그냥 할 때는 T자를 갖다 놓고 수평으로 오르락 내려가고 수직으로 올려놓고 삼각자를 올려놓고 사선이나 직각으로 선을 그을 때 사용하고 있죠. T자. 자, 근데 T자 뭐 종류가 막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지금 뭐 외울 필요도 없고요. 이게 우리가 필기시험에 이미 보셨고 실기로 들어가니까 이런 T자의 어떤 용도만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자 꼭 필요합니다. 삼각자. 지금 우리가 필수로 필요한 것들을 삼각자예요. 그리고 제도판이 없을 때는 이 T자가 그때는 필요한데요. 이 T자 요새 뭐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T자를 튼튼한 걸 써야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좀 작은 것들은 막 이게 흔들립니다. 이게. 그래서 T자를 여기다 올려놓고 90도로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잘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자, 그럼 T자 또 그런 것들은 이제 제도 판이 있으면 T자는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삼각자는 보통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죠. 이렇게 45도짜리가 이렇게 있고 양쪽에 이렇게 45도와 45도로 된 게 있고 그다음에 30도, 60도짜리가 이렇게 있죠. 여기가 30도, 여기는 60도.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그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죠. 대각선의 길이가 45cm 정도 되는 그런 30cm가 아니라 45cm 되는 자를 사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큰 자 사시면 돼요. 그냥 조그만 자 사면은 이게 자가 도면 전체를 커버를 못 합니다. 도면 전체를 다 줄을 그어야 되기 때문에 이 45cm 자를 쓰셔야 됩니다.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각도자도 있는데 이거는 모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삼각 축척자, 이제 스케일자라는데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스케일자가. 스케일은 100분의 1부터 600분의 1까지 여기에 눈금이 다 적혀 있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축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축척을 하셔야 돼요. 현황도가 500분의 1 주어지고 우리는 300분의 1 그려라? 그러면 500분의 1 재고 300분의 1 다시 바꿔서 그걸 거리를 재면은 그 늘어난 만큼 300분의 1에서 그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두 번 해보면 이건 스케일을 꼭 필요로 하구나. 또 스케일을 꼭 써야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축척자입니다. 삼각 축척자. 자, 그 다음에 템플릿이죠. 그래서 아크릴판으로 되어 있는 여기 빵빵이, 구멍이 막 뻥 뚫려 있는 거 이런 빵빵이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템플레이트를 나무를 그릴 때 쓰겠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사각형이나 또는 이제 사각형, 삼각형, 그 다음에 육각형 같이 된 게 있어요. 종합 세트라고 그러는데요. 이 종합도 한 개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나무만 그릴 때 쓰고, 종합으로 되어 있는 것도 동그라미가 있는데, 종합에 있는 동그라미가 이렇게 사이즈가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있어야 되고, 종합으로 되어 있는 거 사각형, 삼각형, 또는 이제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두 가지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거 말고도 큰 빵빵이라는 게 있어요. 큰 원을 그릴 때. 이게 제일 큰 원인데 이거보다 더 큰 원을 그리겠다? 그럼 못 그리잖아요. 더 큰 빵빵이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뭐 있으시면 사용하시고, 만약에 없으면 큰 원을 그린다 할 때는 컴퍼스로 그리면 돼요. 컴퍼스로. 그래서 컴퍼스도 꼭 가져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원형 빵빵이가 나무 그릴 때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운영자입니다. 운영자는 구루 문자를 써가지고 운영자라고 하죠. 운영자. 네, 그래서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자기 때문에 이 만들어져 있는 곡선에 한해서 곡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산책으로 갈 때. 내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이외의 곡선들은 사용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죠. 네, 불규칙한 곡선을 그릴 때 쓰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일반 그 곡선자를 쓰기도 합니다. 자유곡선자는 요게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그 구부렸다 폈다가 됩니다. 내 마음대로 돼요. 예, 그 안에 납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굽어서 내가 필요한 곡선들을 그릴 때, 그러니까 앞에 운영자보다는 이 자유곡선자가 훨씬 다양하게 더 쓸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자유곡선자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사시면 돼요. 자, 이런 전부 다 이런 것들도 다 구매할 수 있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 구매가 가능하고요. 또 이제 큰 문구점 같은 데 가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 그 다음에 필기 도구들은 이제 연필이 있는데 보통 샤프를 쓰죠. 근데 샤프는 0.5mm, 0.9mm, 0.3, 0.5, 0.7, 0.9, 그 다음에 1.3 샤프가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다 쓰지 마시고 흐린 선을 그을 때는 0.3mm를 쓰고, 가는 선들이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다 0.5를 쓰는데, 이제 우리는 이 도면을 그릴 때 좀 약간 좀 진하게 긋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다 거의 다 0.7로 많이 쓰고 있어요. 0.5보다는 0.7을 많이 쓴다는 거죠. 0.5를 써가지고 0.5가 표현이 좋으면 괜찮고요. 이제 좀 흐리게 나온다 그럴 때는 빨리 0.7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샤프 심도 종류가 심에 그 진하게 나오는 게 있고 흐리게 나오는 게 있죠. H가 많이 들어가면 흐리게 나오고 단단하니까, 그 B가 많이 들어가면 무르기 때문에 진하게 나오죠. 그럴 때는 HB를 많이 쓰지만 H보다 B를 쓴다든지. B를 쓰면 진하게 나오는데 단점 뭐냐? 가루가 또 많이 나와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샤프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홀더라는 게 있는데, 홀더는 2mm짜리예요. 이게 굉장히 굵죠. 그래서 개념도를 그리거나 할 때는 굵은 걸로 그려야 돼요. 또는 굵은 선을 그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경계선, 그다음에 윤곽선, 테두리선, 단면선, 이런 것들은 진하게 그려야 되니까 이럴 때 씁니다. 이런 홀더를. 자, 그럼 홀더도 준비를 하시고, 만약에 홀더가 비싸거든요. 이게 뭐 아마 이제 우리나라 홀더들은 좀 이렇게 이렇게 안 써요. 그리고 안 쓴다기보다는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독일제 같은 경우를 이제 많이 쓰는데, 그게 한 8,000원 해요, 홀더가. 물론 우리나라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알아서 이거는 사시면 되는데, 꼭 외제를 선호하거나 또 사용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좀 약간 질이 다르다는 거죠. 고장이나 완화는 이거보다는 약간 그런 질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홀더. 그 다음에 콤퍼스 같은 경우는 아까 큰 원을 그릴 때 쓴다고 그랬고, 제도 용지는 투명 용지를 씁니다. 우리가 적용 기사나 산업 기사는 트레이싱지라고 그러죠. 그걸 쓰니까 비칩니다. 밑에가. 그래서 비치이기 때문에 베이스를 다시 이제 옮길 때는 편하죠. 똑같은 것을 복사할 때는. 자, 이게 지우개, 이게 이제 제도용 빗자루입니다. 제도용 빗자루. 지우개를 지우고 나서 입으로 훅 이렇게 불면은 침이 튀겨서 이제 종이가 이제 침에 물이 묻으면 울잖아요. 그죠? 쭈그라들잖아요. 특히 트레이싱지는 금방 쭈그라들거든요. 트레이싱지는. 그래서 후후 이렇게 입으로 불지 마시고, 습관이 되면 자꾸 불다 보면 이제 침이 튀길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제동 빗자루로 이렇게 쓰는 거죠. 손으로 밀면은 이제 탁 번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습관적으로 자꾸 이걸 지울 때는 이걸로 사용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우개판과 지우개가 있는데, 지우개판은 자, 이렇게 생겨 있는데 막 구멍이 막 뚫려 있어요. 이렇게 뚫려 있고, 이런 것도 뚫려 있고, 길쭉한 것도 뚫려 있고, 기역자로 뚫려 있고, 막 뚫려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구멍이 막 뚫려 있는 이런 것들을 내가 넣고
필요한 부분만 지울 때, 그냥 전체를 다 지우면 전체가 다 지워지니까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지우개 될 때 사용하는 지우개 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얇은 판으로 됐는데, 얇은 판을 이제 이것도 꼭 필요합니다. 지우개와 지우개 판을 사용하고 제동 빗자루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그 기초적인 그런 도구들에 대해서 쭉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배점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들은 이제 선을 긋는 그런 요령들이나 선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